선생님, 저 과일 때문에 살았어요. 2년 전 겨울, 한 남자분이 응급실에서 제 진료실로 옮겨졌습니다. 62세, 박재성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전직 고등학교 교사셨어요. 오른쪽 팔이 축 늘어져 있었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여서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내분이 옆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MRI를 찍어봤습니다. 뇌혈관의 70%가 막혀 있었어요. 전형적인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후유증은 피했지만 오른손에 힘이 빠져서 젓가락질이 안 됐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걷기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뭘 드세요? 빵이요. 블랙커피에 햄 몇 조각이랑 빵. 유럽식 아침이 건강하다고 해서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박재성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개월 후 어떻게 변하셨는지 오늘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환자를 치료해온 전문의입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5명이 뇌혈관이 50% 이상 막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그중 60%는 자기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졸중. 단 몇 분 만에 말하는 능력, 움직이는 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뇌혈관을 막는 진짜 원인이 뭔지, 어떤 과일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지, 그리고 뇌졸중 위험을 30% 낮추는 황금 습관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살짝 어지러운 것, 갑자기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것, 눈이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지는 것,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것. 이게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틀렸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그 전까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40년 된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물이 콸콸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기름기 있는 물을 흘려보냈어요. 설거지물, 라면 국물, 고기 기름. 10년이 지나니까 수도관 안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물은 여전히 잘 나와요. 20년이 지나니까 기름때가 두꺼워졌습니다. 물줄기가 조금 약해졌어요. 근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30년이 지나니까 수도관이 절반쯤 막혔어요. 물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고 느끼죠. 40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60년, 70년 동안 피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나쁜 음식을 먹었습니다. 햄, 소시지, 튀김, 라면, 탄산음료. 이것들이 혈관벽에 찌꺼기를 남겼어요. 죽상경화반이라고 합니다. 플라크라고도 해요. 이 플라크가 점점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50% 막히면 증상이 없어요. 70% 막히면 가끔 어지럽습니다. 90% 막히면 손이 저리고 말이 꼬입니다. 100%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쓰러집니다. 펜 들어보세요. 뇌혈관을 막는 4가지 음식.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햄 한 장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금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튀김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립니다. 혈관이 기름때 낀 배수관처럼 좁아져요. 세 번째, 단 음료입니다. 탄산음료, 버블티, 편의점 과일 주스. 콜라 한 캔에 설탕 40g, 티스푼 8개 분량이 들어있어요. 이 당분이 혈관 안쪽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요. 네 번째, 짠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라면 한 그릇에 나트륨이 2000mg,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들어있습니다. 이 소금을 배출하려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팽창하고 손상됩니다. 이 4가지, 가공육, 튀김, 단음료, 짠 국물. 이게 여러분의 뇌혈관을 매일 조금씩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혈관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는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음식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 좋은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펜 들어보세요. 뇌혈관을 뚫어주는 5가지 과일.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 그게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줘요. 하버드 대학 20년 연구 결과 매일 블루베리 반컵을 먹은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34% 낮아졌습니다. 기억력 향상에도 좋아요. 비싼 영양제보다 블루베리 한 줌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너무 흔해서 무시하기 쉽죠? 하지만 사과는 혈관의 천연 청소부입니다. 사과 껍질에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있어요.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막아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영양소의 대부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 그게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달라붙거든요.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요. 올리브 오일에 살짝 익혀서 드시면 흡수율이 5배 높아집니다. 토마토 스크램블, 토마토 스프, 토마토 파스타, 이렇게 드세요. 네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불 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결과 매일 아보카도 반 개만 먹어도 LDL 콜레스테롤이 20% 낮아졌습니다. 토마토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녹차보다 3배 강력합니다. 놀라운 건 이 성분이 이미 쌓인 플라크를 녹여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입니다. 동맥경화 환자들이 석류 주스를 3년간 매일 마셨더니 혈관 내 플라크가 30% 감소했고 혈류 속도가 50% 향상됐습니다. 어떤 약도 이런 효과를 못 냈어요. 단 100% 석류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설탕 들어간 건 역효과예요. 펜 들어보세요. 뇌혈관을 살리는 과일 섭취의 황금 규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복에 먹지 마세요. 과일의 산성분이 위를 자극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식후 1시간 후 또는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두 번째, 양입니다. 하루 200g이면 충분합니다. 사과 1개 또는 블루베리 한 줌 또는 석류 주스 반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세 번째, 약과의 간격입니다.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세요. 특히 석류, 자몽은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최은희 할머니, 67세.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매일 라면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으로 식사를 때우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고개를 숙일 때 어지럽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이 60%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바꾸시라고 했어요. 라면을 줄이고 짠 음식을 피하고 매일 아침 사과 반쪽과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라고요. 3개월 후 검사를 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혈압이 15포인트 이상 안정됐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조금만 바꿨는데 머리가 이렇게 맑아질 줄 몰랐어요. 어지러움이 사라졌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음식이 원인이었으니까 음식으로 치료한 겁니다. 펜 들어보세요. 뇌혈관을 살리는 하루 루틴. 아침, 식사 후 시시간 뒤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세요. 점심,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을 드세요.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0% 석류 주스 반 잔을 드세요. 이 3가지만 2주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러움이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같은 방법이 맞는 건 아닙니다. 펜 들어보세요. 주의해야 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과일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혈당 지수가 낮은 블루베리, 사과를 소량만 드시고 바나나나 포도는 피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해요. 아보카도, 바나나는 칼륨이 많으니 피하시고 사과나 블루베리를 드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과일을 주의하세요. 석류, 자몽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기억하시죠? 박대성 할아버지. 62세. 뇌혈관 70% 막혀서 쓰러졌던 분. 오른손에 힘이 빠져서 젓가락질도 못하셨던 분. 저는 그분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햄과 빵 대신 사과 반쪽과 삶은 달걀. 점심에는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는 석류 주스 반잔. 튀김 대신 찐 음식. 라면 대신 된장국. 그것도 싱겁게.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매일 사과를 깎아주시고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주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손저림이 조금 줄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젓가락질이 다시 됐어요. 6개월 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맑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아내랑 같이 사과를 깎아요. 블루베리 스무디를 반씩 나눠 마셔요. 정원에 나가기 전에 석류 주스 반잔을 함께 마십니다. 저는 이걸 혈관 세정식이라고 불러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나도 같이 죽는 줄 알았다고. 이제는 매일 아침 같이 사과 깎는 게 행복하다고. 그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건 과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 이야기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사는 이야기예요. 아내와 함께 아침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밥심으로 버티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셨죠. 그래서 지금 혈관이 조금 막힌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셨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실 차례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햄, 소시지 치우세요. 그 자리에 사과, 블루베리, 석류 주스를 넣어 드세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비싼 약 필요 없어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과일이면 됩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맑은 혈관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50대가 넘은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혈류가 인생의 첫 아침처럼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